한 경험 많은 다이버는 다이빙은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속을 상상해보면 그곳에서 보고 듣고 움직이고 숨쉬는 모든 것이 육지에서 하던 것과는 다르니까요. 다이버가 물속에서 어떻게 보고 듣는지부터 배워볼까요?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서 빛에 영향을 주죠. 빛이 물에서 마스크로 들어올 때는 살짝 각도가 바뀌는데요. 약 1.3배 정도의 확대 현상이 일어나죠.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는 물체가 크거나 가깝게 또는 두 개의 현상이 함께 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험을 쌓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적응하게 되죠. 또 물은 빛을 반사, 산란 및 흡수하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갈수록 빛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매우 민감하죠. 잘 알려진 장소에서는 낮 동안 빛의 양이 충분합니다. 낮에 맑은 물속에서는 빛 손실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색 손실은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물은 빛을 균일하게 흡수하지 않죠. 몇 가지 색을 먼저 흡수합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순서로 손실됩니다. 눈은 색상 변화에 적응하지만 다이빙 라이트로 비춰보면 색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 겁니다. 수중세계는 고요하지 않답니다. 수중 생물들, 보트, 다이버 및 기타 소음이 들릴 겁니다.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하죠. 수면에서는 멀리 있는 것 같아 들리는 보트 소리도 물속에서는 더 가깝게 들립니다. 또 소리는 물속에서 4배나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소리가 사방에서 또는 머리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점점 커지거나 희미해지는 소리를 통해 상대적인 거리 변화를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을 이동할 때보다 수중에서 이동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급하게 또는 갑자기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꾸준하게 수영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아끼세요. 유선형이 되는 것은 효율적인 수영과 움직임의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장비가 고정되고 매달린 것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평형 상태로 수영하면 유선형이 된 겁니다. 일장에서 배웠듯이 트림은 물속에서의 균형이죠. 머리와 발이 수영 자세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평형 상태를 완벽히 갖추세요. 웨이트가 너무 많으면 BCD에 공기를 추가해서 상쇄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가 위로 올라가며 발이 내려가죠. 저항력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웨이트가 부족하면 BCD의 공기가 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수심에 머물기 위해 아래쪽으로 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위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웨이트를 올바르게 갖추었지만 몸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분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훈련 중에 여러분의 강사가 올바른 웨이트 배치와 트림을 숙달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웨이트와 트림이 올바르면 물의 밀도는 우리 편이 되어주죠. 다이빙 중에는 무중력 상태에 가깝게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수중 세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세요. 수면에서는 쉽게 뜰 수 있도록 BCD에 공기를 넣으세요. 부력을 바꿀 수 있으면 다이빙이 특별하고 신나는 경험으로 바뀌죠. 보통 불편할 정도로 춥다면 다이빙을 종료해야 하는데요. 물은 공기보다 20배 빨리 열을 흡수하므로 섭씨 30도, 화씨 86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도 금방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편안함을 유지하려면 익스포저 수트를 입으세요. 이건 전신 웨트 수트인데 중간 정도의 냉온수에서 입으면 편안하죠. 이건 열대바다용 짧은 웨트 수트네요. 가장 차가운 물에서는 드라이 수트죠. 익스포저 수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오한이 들면 다이빙이 즐겁지 않으니 다이빙을 중단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보온이 되는 옷을 입으세요. 사실 아주 따뜻한 물이 아니면 아무리 익스포저 수트를 입어도 열 손실이 일어나죠. 다이빙을 더 오래 하려면 보온이 되는 옷을 더 많이 입어야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추워집니다. 보통은 추위가 심해지면 편안함을 위해 다이빙을 종료하는데요.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오한은 저체온증의 징후임을 알아두세요.
저체온증은 몸이 너무 많은 열을 잃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떨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고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앞에서 다이빙 중에는 천천히 깊고 지속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하면 높은 밀도의 공기를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사공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사공은 호흡 경로에 있는 공기이며 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매 호흡 시 가장 먼저 들이쉬는 공기이며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죠. 다이빙 장비는 사공을 늘리는데요.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사공의 공기를 들이쉬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또 편안하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기도 조절은 보통 물 빼기 후에 마우스피스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을 피해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게 요령이죠. 물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입과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동안 마우스피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갖다 대면 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들이신 다음 숨을 힘차게 내쉬어서 남은 물을 빼내세요. 목에 물이 조금 남아있으면 스노클이나 호흡기를 제자리에 고정한 채로 기침하세요. 과로는 조류에 맞서는 등의 과도한 활동이 길어진 결과인데요. 그래서 호흡이 호흡기의 공기 공급 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무섭기도 하고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징후와 증상에는 피로, 호흡곤란, 숨이 막히거나 공기가 부족한 느낌, 무력함, 불안, 두통, 근육경련 및 패닉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 과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추세요. 과로가 느껴지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버디에게 신호한 후 휴식을 취하세요. 수면에서는 양성부력을 갖춥니다. 수중에서는 바위나 죽은 산호 같은 것을 붙잡으세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하고 느린 속도로 다이빙을 계속하세요. 만약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이빙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의 목표는 항상 느리고 깊게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미 배운 것처럼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하고 계획을 짜세요. 다이빙 계획은 복잡하거나 길 필요가 없지만 이를 통해 다이빙을 더욱 즐기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죠. 계획에는 다이빙에 관련된 적절한 요소 중에서 입수 및 출수 지점과 방법, 따라야 할 코스, 최대 수심과 시간, 신호 및 의사소통을 검토하고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기 공급에 따른 돌아오는 시점, 버디와 떨어지지 않는 방법, 버디와 떨어졌을 때 해야 할 일, 응급 절차 및 개인 목표 등이 들어갑니다. 버디와 서로 적절하게 도우며 키트를 착용하세요. 다음으로 입수 직전에 항상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자라는 상기 문구를 통해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수행하세요. 비긴 BCD 조절 상태, 작동 및 부분적으로 잘 부풀려지는지 확인하세요. 또 탱크밴드가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면 신호기구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드 W는 웨이트를 의미하며 웨이트의 양과 분포가 올바른지, 퀵, 릴리즈가 가능하며 떨어뜨렸을 때 물에 충분히 뜰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리뷰 R, 해체 장치를 의미하며 버클과 스트랩이 모두 고정되었고 적절히 조절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버디는 파트너의 해체 장치에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엔드, 공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호흡기와 예비 공기 공급원을 테스트해보세요. SPG를 확인해서 리저브 공기를 포함 다이빙에 충분한 공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버디는 파트너의 예비 공기 공급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프렌드는 최종 점검을 의미합니다. 스트랩이 풀렸거나 호스가 엉켰거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서로 점검하세요. 다이빙 전 안전점검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여 위기 상황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습관화하세요. 다이빙 중에는 버디와 헤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맑은 물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 헤어졌을 때 해야 할 일을 정해두세요. 일반적인 절차는 1분 이내로 찾아봐도 없으면 수면에서 합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달리 세울 필요가 있죠. 3명으로 구성된 팀일 때는 버디 중 1명이 이탈하고 2명이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세요. 버디 시스템은 여러 다이버가 함께 다이빙 계획 및 안전 점검을 하고 헤어지지 않으며 공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디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임을 잊지 마세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공기 공급 관리는 중요한 다이빙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SPG의 사용 방법은 이미 배웠으니 이제 버디와 함께 공기 공급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기 사용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버디 중 한 사람은 항상 공기를 가장 빨리 소모하죠. 다이빙 중의 버디는 공기 공급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는 계획한 돌아갈 압력, 즉 되돌아갈 시점의 압력에 먼저 도달한 다이버에게 맞춰서 다이빙 방향을 돌리고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버디가 비슷한 탱크에 200바, 3000 psi의 공기를 가득 채워서 보트 다이빙을 한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50바, 500 psi를 리저브 공기로 동요합니다. 또 20바, 300 psi로 상승과 안전 정지를 하기로 합니다.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압력은 리저브 압력과 함께 남겨둬야 하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최소 70바, 800 psi를 남긴 채 보트 무어링 라인을 따라 상승해야 합니다. 시작 압력에서 70바, 800 psi를 빼세요. 즉, 다이빙에 사용할 압력은 130바, 2200 psi이며 버디 중 한 사람이 절반인 65바, 1100 psi를 사용했을 때 방향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을 사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압력, 즉 방향을 돌려 돌아가는 시점에 SPG 압력을 구하려면 시작 압력에서 65바, 1100 psi를 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되돌아갈 압력이 135바, 1900 psi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무어링 라인에 돌아와서 리저브 압력으로 수면에 복귀할 수 있겠군요. 보수적으로 계획하면 보통 계획보다 더 많은 공기를 가진 채 상승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가까운 장소를 좀 더 돌아보다가 상승 압력에 도달했을 때 수면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획하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해도 대체로 공기 공급 한계 이내에서 상승 지점에 도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지점에서 계획대로 상승하고 남은 거리는 수면에서 수영으로 이동하세요. 수중에서 공기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기 공급과 시작 압력에 맞출 수 있도록 최소 공급을 기준으로 공기 관리를 계획하세요. 다이빙 시작 및 종료 시에는 일반적으로 설 수 없는 정도로 깊은 물의 수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마스크를 쓴 채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습관대로 하게 되니 이런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죠. 물속에 얼굴을 담근 채로 보거나 호흡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려움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한다면 대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마스크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있다면 파도 때문에 앞이 안 보이거나 물을 마실 일도 줄어듭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분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하지만 말을 마치면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도록 하세요. 다이빙 시작 시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면에 있을 때는 스노클을 사용해서 다이빙에 쓸 공기를 아끼세요. 다이빙 종료 시에 탱크 속 공기가 적으면 이동 중에 얼굴을 물에 담근 채로 또는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호흡하기 위해 스노클이 필요하죠. 다이빙 지점보다 좀 떨어진 곳에서 입수해야 할 때는 스노클을 사용해 해당 지점까지 수면 이동해서 공기를 아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면에서 하강 지점을 찾을 때도 스노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문제로 출수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면으로 상승을 했다면 수면 수영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는 물속을 볼 수 있도록 얼굴을 아래로 하고 수영하세요. 하지만 거리가 멀 때는 물이 탱크 무게를 지탱해주므로 뒤로 누워 수영하는 것이 더 지칩니다. 가는 방향의 확인이 조금 어렵지만 말이죠. 버디 시스템을 따르세요. 버디와 의사소통하고 헤어지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화면에서처럼 나란히 수영하는 게 좋습니다. 하강할 준비가 되었다면 5단계 절차를 따르세요. 첫째, 버디의 하강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둘째, 수면이나 물속에 있는 물체의 방향을 확인하세요. 셋째, 호흡기로 교체하고, 넷째, 컴퓨터를 점검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며 슬립 모드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면 켭니다. 다섯째, 하강 신호를 하고 천천히 BCD의 공기를 빼면서 함께 내려가세요. 하강이 시작되면 즉시 압력 평형을 하고 자주 하세요. 앞서 배운 대로 매 1m, 수피트마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발보다 높게 해서 하강하면 방향을 확인하고 압력 평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종종 하강 라인이나 경사면이 참고물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은 시각적 참고물로 삼아 부력을 조절해서 하강을 조절하지만 조류에서 다이빙하는 등 일부 상황에서는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참고물 없이 하강할 때는 버디팀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로 컴퓨터를 확인하며 부력을 조절하고 하강을 조절하세요. 하강할 때는 부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가라앉는데요. 이것은 증가된 압력이 익스포저 수트 속의 기체를 압축해서 부력이 손실되기 때문이죠. BCD 또는 드라이 수트에 공기를 추가해서 상쇄하세요. 천천히 조절된 하강을 하면서 정밀하게 자주 조절하면 매 1m, 수피트마다 압력 평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강 중에 조절하여 중성 부력 상태로 바닥에 닿는 게 이상적이죠. 상승 역시 5단계 절차로 시작합니다. 첫째, 버디의 상승 준비를 확인하세요. 둘째, 다이빙 컴퓨터를 점검하여 한계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셋째, 위를 바라보고 BCD 디플레이터를 꼭 쥐세요. BCD에 공기를 주입하지 마세요. 웨이트 착용이 올바르고 중성 부력을 갖췄다면 조심스레 위로 수영해서 상승을 시작하세요. 넷, 천천히 상승하세요. 분당 18m, 60피트 또는 컴퓨터가 정한 속도 중 느린 쪽으로 빠르지 않게 하세요. 대부분의 컴퓨터의 상승 속도는 보통 분당 10m, 30피트입니다. 상승 시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위를 바라보고 돌면서 올라갑니다. 수면에 가까워지면 손을 위로 뻗고 수면으로 나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고 부력을 조절해서 상승 속도를 조절하세요. BCD와 익스포저 수트 속의 공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부력이 늘어납니다. BCD 또는 드라이 수트를 입었다면 수트에서 공기를 조금씩 자주 빼서 부력을 조절하세요. 가능하다면 경사진 바닥, 무어링 라인 또는 보트나 부표로부터 설치된 수라인 등의 참고물을 따라 버디와 함께 상승하세요. 강조하지만 이러한 라인은 조류 등의 상황에서는 붙잡고 상승할 수 있더라도 보통은 시각적 참고물로 활용합니다. 수중에서는 부력을 조절하고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과 상승 속도를 주시하며 참고물 없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수중 항법과 동시에 수행할 때는 버디 한 명이 조절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수중 항법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상승 절차의 일부로 안전 정지를 하세요. 안전 정지란 60m 20피트와 30m 10피트 사이, 보통은 5m 15피트 수심에서 3에서 5분가량 상승을 멈추고 머무르는 것인데요. 안전 정지를 하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몸에서 녹아있는 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여유 시간을 주죠. 가스가 배출되면 폐의 팽창과 감화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참고물을 활용하면 안전정지를 하기가 아주 쉽지만 중성부력으로 호버링하면서 컴퓨터에 표시된 수심을 주시하면 참고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안전정지는 다이빙을 보수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다이버 보조나 공기 부족 등의 응급사태 중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모든 다이버가 안전정지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면 천천히 위로 수영해 상승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위를 보고 손을 위로 뻗으세요. 필요하면 돌면서 장애물을 확인하세요. 손을 위로 향한 채로 수면으로 나온 다음 스노클로 교체하기 전에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BCD를 부풀리세요. 보트 다이빙 중에는 보통 다이버 마스터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보트와 떨어져 있다면 보트를 향해 수영합니다. 익스포저 수트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발적인 자상, 찰과상, 상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줍니다. 보통 세 가지 주요 유형은 웨트수트, 드라이수트, 그리고 바디수트로도 불리는 스킨수트입니다. 웨트수트는 차가운 물의 수온 섭씨 10도, 화씨 50도에서 더운 물의 수온 섭씨 30도, 화씨 86도 사이에서 사용하며 재질은 네오프렌 폼입니다. 물이 수트 안으로 들어와 안쪽에 갇히는데요. 그래서 웨트수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갇힌 물은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네오프렌은 추가적인 열 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웨트수트는 몸에 잘 맞아야 하는데요. 헐렁하면 물이 드나들면서 체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너무 조여도 불편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드라이수트는 몸 전체 또는 몸 대부분을 감싸죠. 섭씨 18도, 화씨 65도보다 낮은 수온에서 사용하지만 그보다 따뜻한 물에서 오랫동안 다이빙할 때도 좋습니다. 또 이름처럼 몸이 물에 젖지 않게 해주죠. 속옷과 공기층, 때로는 수트 자체가 보온 효과를 제공합니다. 드라이수트 자체가 공기 공간이므로 수심을 변경할 때는 수트를 압력 평형하고 조절하여 부력을 조절합니다. 이 수트에 관해서는 패디 드라이수트 다이버 코스에서 배웁니다. 현재 이 코스에서 드라이수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수트 사용에 대한 것을 알려줄 겁니다. 드라이수트는 꽉 끼게 입지 않지만 크기, 착용감, 옵션은 여전히 중요하죠. 스킨수트는 자상, 창상, 찰과상, 태양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보온 효과는 거의 없죠. 이 수트는 아주 따뜻한 물 속에서 단독으로 입거나 약간 따뜻한 물에서 짧은 웨트수트 밑에 입습니다. 다이버들은 대체로 웨트수트를 입기 위해 스킨수트를 입습니다. 익스포저 수트는 스타일이 다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와 옵션이 많습니다. 웨트 및 드라이 수트는 뛰어난 보온 효과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과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수트 착용 전에 키트를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죠. 또 수트는 가능한 한 가장 마지막에 입으세요. 가능하면 그늘 속에 있도록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세요. 특히 햇빛이 내리칠 때는 말이죠. 될 수 있으면 후드를 뒤로 젖히고 자켓은 열어두세요. 과열이 시작되면 다이빙이 몇 분 지연되더라도 멈춰서 열을 식히세요. 절단 도구는 두 가지 이유로 휴대하죠. 엉킴 등의 안전상의 이유와 다이빙 장소에서 쓰레기 제거 등의 편의상 이유입니다. 네 가지 기본 유형 중에서 선택하게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절단 도구의 유형과 크기를 규제합니다. 다이브 나이프는 크기가 다양하고 보통 톱니 모양의 칼날과 부드러운 칼날이 있습니다. 다이빙 도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끝부분이 뾰족한 형이 넓적한 끝으로 대체됩니다. 가위는 특히 줄이나 그물 절단에 적합하고요. 제트나이프는 어망이나 낚싯줄 절단에 특화된 칼날이 달린 갈고리입니다. 제트나이프는 보통 일반 나이프나 도구에 추가로 휴대합니다. 절단 도구는 화면에서처럼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곳에 휴대하면 됩니다. 어느 손으로도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 이상 장착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쪽 팔이 걸렸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탱크, 드라이수트를 제외한 모든 도구를 휴대하려면 다이빙 장비 가방이 필요하죠. 이러한 가방은 다이빙에 잘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지퍼나 소재가 소금물에 부식되지 않으며 운반에서 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 색상 등 대체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크기인데요. 필요한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큰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늘어날수록 키트도 점점 늘어나니까요.
다이버가 사용하는 주요 계기들은 SPG, 다이빙 컴퓨터, 나침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별도의 계기일 수도 있고 둘 혹은 셋 모두 하나로 통합된 것일 수도 있죠. SPG는 이미 익숙하시죠? 다이빙 컴퓨터는 수심과 시간을 추적하고 시간 한계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배울 겁니다. 나침반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위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배워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선택적인 계기들이 있는데요. 다이빙 컴퓨터 이전에는 수심계와 손목시계를 다이브 테이블과 함께 사용했었죠. 컴퓨터 대신 RDP 테이블이나 ERD PML을 사용한다면 이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다이브 손목시계는 인기 있는 생활 액세서리로 다이버의 증표 같은 것이죠. 컴퓨터를 가진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브 손목시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외에도 다이빙에서 추가적인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도계는 노출 보호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할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도계는 별도로 갖춰도 되지만 SPG나 다이빙 컴퓨터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다이빙 계기는 견고하지만 충격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직사광선이나 고열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게 하세요. 핵심적인 특별 관리에는 계기 세척 외에 제조사의 지시대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제조사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이 코스에서는 몇 가지 입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자이언트 스트라이드로 대형 다이브 보트에서 다이빙하거나 부두에서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자주 사용하죠. 버디와 함께 다이빙 전 안전점검을 마친 다음 입수 지역으로 가세요. 핀을 신고 걷지 않도록 가능하면 입수 지역에서 핀을 사용하세요. 서로 붙잡아줘도 되고 안정적인 물체를 잡아도 됩니다. BCD를 부분적으로 부풀리고 입수 지역에 문제가 없는지와 버디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또 입수 중에 호흡기와 마스크가 빠지지 않도록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고정하세요. 계기와 액세서리는 다른 손으로 붙잡아도 되지만 머리 뒤쪽에 두는 것을 선호하는 다이버도 있습니다.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큰 발걸음으로 물에 들어가세요. 수면에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스크와 호흡기를 붙잡고 있으세요. 보트나 부두 쪽을 돌아보세요. 이 경우는 수영장 측면이죠. 문제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버디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 보트 다이빙에서는 보통 사다리 근처에서 늘어진 트레일 라인이나 약간의 조류가 있을 때는 선미에서 대기합니다. 수면에서 웨이트 확인을 통해 웨이트의 양이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추정한 양만큼의 웨이트로 시작해서 호흡기로 호흡하고 BCD의 공기를 완전히 빼세요. 정상 호흡을 유지하면서 눈높이에서 또 있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 천천히 가라앉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치가 잡힐 때까지 웨이트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세요. 눈높이에 뜰 수 있도록 조절한 다음 가득 채운 탱크 착용을 기준으로 약 2kg이나 5파운드 추가합니다. 이것은 탱크 속의 공기에도 무게가 있고 사용하면 그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2kg이나 5파운드는 이러한 무게 변화에 대한 양입니다. 가끔 BCD 밴드가 너무 헐거워서 탱크가 흘러내리기도 하는데요. 입수 전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쿠버 키트를 벗어서 다시 조정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다이빙 중에 느슨해지더라도 탱크는 다이버와 떨어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모래바닥이나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찾아 버디가 아래쪽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밴드를 충분히 풀어서 탱크 위치를 바로잡고 묶은 다음 잠그세요. 수면에서 헐거워지면 버디가 스노클이나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물체에 매달리게 한 다음 다시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이버가 물에 뜨는데 필요한 만큼의 공기만 BCD에 남겨놓는다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죠.
출수 중에 흘러내린다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키트를 벗은 다음 이렇게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보통 가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있을 때 물속에서 장비를 벗는 연습을 할 겁니다. 수면에 있을 때 입에서 스노클이 빠지면 물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물을 빼려면 이렇게 강하게 불어서 물을 빼내세요. 이 방법을 불어내기법이라고 합니다. 물 빼기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기도 조절을 사용해 남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뒤 다시 강하게 불어서 제거하세요. 얼굴을 물에 담근 채로 연습하세요. 물속에서 뭔가에 집중하려 하거나 파도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얼굴이 항상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죠. 다이빙을 할 때는 거의 매번 스노클을 호흡기를 스노클로 교환합니다. 강조하지만 얼굴을 물에 담그고 연습하세요. 스노클로 시작해서 한번 호흡한 다음 호흡기로 교환하세요. 호흡기에서 물을 빼세요. 몇 번 호흡한 다음 한 번 호흡하고 스노클로 바꾼 다음 물을 빼고 호흡하세요. 힘을 들이지 않고 교환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제한수역 다이빙 2에서는 여러분의 중성부력 기술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핀 피보트인데요. 수영장이 아니라면 모래바닥처럼 민감하지 않은 바닥을 향해 얼굴을 아래로 하고 몸을 바닥에 엎드리세요. 안정을 취한 다음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중성부력에 가까워지면 숨을 들이쉴 때는 핀 끝을 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쉴 때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잘 안 되면 BCD에 공기를 조금 더 넣고 다시 해보세요. 조금씩 공기를 넣으세요. 공기를 많이 넣으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호흡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면 거의 중성부력 상태입니다. 요령을 알았다면 다이빙을 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중성부력을 갖추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마스크 물빼기가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지 말고 수중에서 또는 수평 자세에서 가볍게 핀 끝만 대고 해보세요. 이렇게요. 핀 피보트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강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수역 다이빙 2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물빼기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물찬 마스크일 때처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완전히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빙 중에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졌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 중이 아니라면 눈을 뜨세요. 모든 게 뿌옇게 보이겠지만 수영하고 버디에게 신호하는 등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 물에 노출된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다면 필요에 따라 잠깐 코를 막고 호흡하세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코를 막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잃어버려 찾을 수 없을 때 수면 도달까지 약 1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마스크 없이 호흡하는 법을 연습할 겁니다. 1분이 지나면 마스크를 다시 쓰고 물을 빼세요. 그리고 실 부분에 머리카락이 끼거나 후드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바로 잡지 않으면 조금씩 성가시게 만드는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BCD나 드라이수트 인플레이터가 들러붙어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분리하여 과도한 공기를 빼면서 대처하세요. 여러분의 강사는 연습을 위해 공기를 넣는 인플레이터 버튼을 눌러서 고장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인플레이터에서 호수의 연결을 분리하세요. 이렇게요. 압력이 있는 상태의 호흡기는 훨씬 힘이 듭니다. 연결 부분 쪽으로 밀어주면서 손가락으로 릴리즈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호수가 바로 분리되지 않으면 몸을 수직으로 하고 배출 밸브를 눌러 개방한 채로 인플레이터의 호수의 분리를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면 호수 연결 해제를 계속하는 동안 부력을 통제할 수 있죠. 연습이 끝나면 잊지 말고 인플레이터 호수를 다시 연결하세요. 제한수역 다이빙 3에서는 탱크의 저압 인플레이션 없이 BCD를 부풀리도록 배울 것입니다. 공기가 고갈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면 훨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SPG를 확인하는 동안 여러분의 강사가 탱크 밸브를 잠궈서 이 상황을 연출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압력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점차 눈에 띄게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호흡이 불가능해지면 공기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강사가 밸브를 다시 열어줍니다. 또 SPG가 다시 이전 수치로 돌아가고 다시 호흡할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다이버는 항상 대략적인 공기 잔압량을 알고 있죠. 이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강사는 때때로 사전에 알리지 않고 SPG를 재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압을 신호로 물어보고 이후에 함께 확인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공기 공급을 관리하고 SPG를 모니터링했다면 잔압은 20바 300psi 이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출수법 중 하나는 사다리 출수법인데요. 이 방법은 대형 보트에서 다이빙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기술입니다. 사다리에서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서 수면으로 나오세요. 앞에 다른 다이버가 있다면 해당 다이버가 떨어지거나 탱크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 바로 아래에 있지 마세요. 조류가 있을 때는 보통 줄을 잡고 출수 차례를 기다립니다. 차례가 되면 사다리에 접근해서 단단히 붙잡으세요. 수면 위와 아래를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를 벗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기로 다시 바꿔 뭅니다. 다음으로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액세서리를 모두 넘겨준 다음 핀을 벗어서 건네주세요. 화면에서처럼 손목에 조절형 핀을 걸어두는 다이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를 놓쳐서 조류에 휩쓸리더라도 핀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보트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호흡기로 호흡하세요. 그리고 즉시 자리에 앉거나 버디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벗으세요. 보트, 사다리 수면 상황 및 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사다리를 올라가기 전에 웨이트 또는 스쿠버 키트 전체를 미리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다이버는 사다리를 전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출수 기술을 사용합니다.